옛날 옛적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 깊은 곳에 아름다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끝없이 펼쳐진 라벤더 밭으로 유명했으며 특히 해가 질 무렵의 풍경은 가히장관이라 할 만했습니다. 마을 한편에는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모험심이 강하며 매사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에게는 발명가인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가 만든 기계들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조그만 숲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숲속에는 전설로만 전해지던 마법의 라벤더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보통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며 오직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정원에 발을 디딘 순간 루이는 자신도 모르게 황홀감에 빠졌습니다. 마법 같은 향기가 그의 몸을 감싸고 공기가 반짝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원 한가운데는 신비로운 여인 마드모아젤 엘리가 있었습니다. 엘리는 루이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는 평범한 정원이 아니란다. 루이, 이곳의 라벤더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들어주는 힘이지. 엘리는 라벤더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 이곳을 지켜온 수호자였습니다. 루이는 엘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라벤더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꿈들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루이에게 단 하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신중히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루이는 깊은 고민 끝에 자신을 위해 소원을 비는 대신 마을 사람들 모두의 행복을 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순수하고 이타적인 마음에 감동한 엘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늘은 무지개 빛으로 물들었고 마을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갑작스러운 행복감에 젖어들었고 서로 더욱 친절하게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루이는 그의 작은 희생이 가져온 큰 변화를 보며 마음속 깊이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마법의 라벤더 정원은 다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루이는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마을에서 사랑받는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이야기를 전설로 생각했지만 루이에게 그날의 기억은 언제나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라벤더 향을 맡으며 평화로운 삶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루이와 마법의 라벤더 정원에 관한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프랑스 전역에 퍼졌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되새기며 사랑과 희망을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착하고 지혜로운 소녀 소피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싱그러운 자연을 사랑하며 마을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느 날 소피는 숲속에서 산책을 하다 깊은 숲속에서 환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마법의 힘을 가진 것처럼 주변을 비추고 있었고 소피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빛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빛을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가자 소피는 커다란 나무 아래 놓인 황금빛 사과 3개를 발견했습니다. 사과들은 눈부시게 빛나고 그녀는 그 신비한 과일들의 주인을 찾기 위해 더욱 깊숙한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숲속에서의 여정은 그녀를 수수께끼의 존재인 은빛 사슴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은빛 사슴은 놀랍게도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사과들은 아주 특별한 것이란다. 그것들은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소피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들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사용해서는 안 돼. 최고의 마음으로 사과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단다. 소피는 사슴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사과로 마을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기원했습니다. 마을은 그동안 크고 작은 다툼이 많았는데 소피의 소원은 황금 사과의 힘 덕분에 모든 주민들이 화해하고 조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마을은 다시금 평온과 웃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과는 소피의 남동생 잭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잭은 아주 병약한 아이였는데 소피는 그가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사과의 마법 덕분에 잭은 점점 힘을 얻게 되었고 결국에는 건강한 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과는 소피가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마냥 자신을 위한 소원을 비는 대신 사과의 힘을 어떻게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피는 마을 밖에 큰 위험이 닥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마을을 덮쳐 모든 것을 휩싸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피는 마지막 사과를 손에 들고 마음속으로 마을과 모든 주변의 생명들이 안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소원에 응답하듯 사과는 빛을 발하며 하늘에서는 무지갯빛 장벽이 내려와 홍수를 막아냈습니다. 과거 소피의 사려 깊은 행동과 사과의 마법이 결합되어 마을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은빛 사슴은 소피에게 나타나 그녀의 선행과 지혜로움을 칭찬하며 소피가 가진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마법이라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소피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지며 세계의 황금 사과는 언제나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전설로 회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소피를 잊지 않고 늘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라는 지역에 아름다운 라벤더 밭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수많은 전설과 동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라벤더 공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라벤더 공주는 마을에 상쾌한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라벤더 꽃 내음처럼 향긋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알리즈였고 그녀는 누구보다 자연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리즈는 아버지와 함께 이 마을의 라벤더 밭을 가꾸며 매일매일 라벤더 꽃을 세심히 돌보았죠. 어느 날 알리즈는 라벤더 밭에서 특별한 꽃 한 송이를 발견합니다. 그 꽃은 다른 꽃들과 다르게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은은한 음악 소리마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알리즈는 신비로운 꽃에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 꽃을 꺾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작은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알리즈에게 감사하며 그녀가 특별한 미덕을 가졌기에 이런 마법의 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요정은 알리즈에게 이 꽃이 모든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단 한 가지 소원만 빌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알리즈는 깊이 생각하며 그녀의 소원을 고민했습니다. 이때 마을에는 몇 년간 가뭄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알리즈는 자신의 마을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소원을 빌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언제 어디에나 물이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세요. 라며 소원을 빈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마을 전역에 방울방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풍부한 비는 마른 밭과 억눌린 영혼의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모든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알리즈는 마법의 꽃을 통해 마을을 구했지만 그녀의 진정한 기적은 자신을 희생하며 모두를 위해 기꺼이 나선 그 용기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알리즈는 라벤더 공주로 불리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놀라운 전설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가장 위대한 마법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프로방스에서는 알리즈를 기리기 위해 라벤더 축제가 열리며 수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다시금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요하고 아름다운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작은 농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고 가까운 숲속에는 여러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에는 개인, 가스통과 고양이, 펠릭스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지만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가스통은 충직하고 용감한 성격으로 농장을 지키는 것을 가장 큰 자부심으로 여기는 개였습니다. 반면 펠릭스는 자유롭고 호기심 많은 고양이로 밤이 되면 숲속을 탐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두 친구는 매일 아침 마을 광장에서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펠릭스는 숲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숲속 깊은 곳에 황금으로 만들어진 신비로운 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샘은 마시기만 하면 엄청난 힘과 지혜를 준다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곤 했습니다. 펠릭스는 가스통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함께 그 신비로운 샘을 찾아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스통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농장을 떠나 모험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익숙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펠릭스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명을 받은 그는 결국 모험을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험하고 위험했지만 가스통의 용감함과 펠릭스의 기민함 덕분에 두 친구는 여러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숲을 헤매던 중 그들은 위험한 늪과 끈적한 덩굴숲을 건너며 놀라운 팀워크를 발휘했습니다. 길을 가던 중 그들은 우연히 외로운 올빼미인 올리비에를 만났습니다. 올리비에는 그 샘의 전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많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그 샘을 찾은 후에도 욕심 없이 서로를 도와야 하며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주변에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스통과 펠릭스는 그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드디어 샘으로 가는 마지막 길을 안내받았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 도착한 그들은 마침내 황금으로 빛나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샘은 정말로 찬란한 빛을 발하며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친구는 그 물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물을 마신 가스통은 더 강하고 빠른 몸이 되었고 펠릭스는 앞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뛰어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샘의 물을 더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샘 주위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농장으로 돌아온 두 친구는 그곳에서 얻은 교훈을 다른 동물들과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가스통은 여전히 농장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자신의 힘을 남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펠릭스는 주변 마을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며 상상력을 키워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스통과 펠릭스는 변함없이 친구로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스타일을 존중했기에 더욱 끈끈한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전해졌고 두 친구의 우정은 마치 전설처럼 마을의 아이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스통과 펠릭스의 이야기는 우정과 용기 그리고 나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